자, 이제 1교시에는 이제 우리 채널에서 그거 봤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공시법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자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면 일단 11월, 12월은 중요한 거 외운다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책을 딱 앞으로 딱 봤을 때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고 안 중요한 게 어딘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11월, 12월은 용어를 좀 많이 보세요. 용어 뜻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 자, 여기 한 표 보세요. 자, 이제 보시면 그 중간에 가면 여기 돼 있죠, 이제. 자, 기초입문서라고 돼 있고요. 보시면 이제 제 2차 이제 부동산 공시법 나와 있어요. 표 보시고 일단 보시고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이제 그 목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돼 있고 1장은 총설 돼 있고요. 보시고 2장은 자, 지적 공부라 돼 있죠. 그 뭔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1장은 총설 그랬고 2장을 토지 등록 그랬죠. 그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우리 책은 총설 그려놨어요. 총설이고 그다음 이제 2장은 지적 공부, 그다음에 이제 3장은 토지 이동,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토지 이동 사유들 돼 있고 그다음 이제 4장은 지적 측량, 마지막에 이제 5장에 지적 정리. 이제 보시면 3장 토지 이동이라는 게 토지 표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하고 나면은 토지가 바뀌었다 알게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지적 정리가 따르는 겁니다. 순서대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124페이지 1장에 총설되어 있고요. 자, 보세요. 현재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보는 거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자, 공간 정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이렇게. 그다음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그래서 보시고 이제 앞으로 줄여서 그냥 공간정보법 그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흔히 이제 과거에는요 지적법 그랬어요. 지적법. 그래서 지적인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장에 이제 총설 와야죠. 총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제 법학책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법학책은요 언제나 1장은 총설이에요. 총칙. 그다음 이제 총칙이고 언제나 1번은 첫 번째가 뭐뭐뭐의 의익으로 올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지적의 의. 언제 1번은 의가 와요. 자, 지적. 자, 이 지적이라는 말이 좀 생각할 겁니다. 처음 보는 표현인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게 올 7월부터 새롭게 생긴 명칭이에요. 그리고 요 전에는 요거를 지적법 그랬었어요. 지적법. 자, 지적. 요 지자가 흔히 땅지자예요. 적자가 이제 쌓을 적자 또는 장부 적자 이렇게. 그래서 지적 그러면 간단하게 토지 관한 장부 그 뜻입니다. 장부고. 자, 그리고 또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1장은 총칙, 2장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그랬죠. 앞으로 누가 자, 지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떠올리세요. 딱 세 단어. 지적. 자, 지자가 무슨 지자? 땅지자. 그러니까 이제 지적의 대상은 토지예요, 토지. 이렇게, 토지고.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지적 공부 그랬죠? 지적 공부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등록. 자, 그럼 이제 심오하죠? 자, 지난 시간에 떠올려봐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자, 부동산 공시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었죠. 그다음 이제 등록이 공시란 말이 등기와 등록이죠. 그래서 토지를 등기하는 법, 그게 부동산 등기법. 토지를 등록시키는 게 공간정보법 그랬어요. 앞으로 지적이 뭐냐? 누가 딱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적이 뭐냐? 딱 물으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또 그래요. 속으로 뭐 이렇게 쉽냐? 시시하다. 시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자꾸 막 내용이 많아질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하세요. 아직은. 자, 지적이 뭐냐? 딱 물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이에요. 그리고 보시고 그 책에 보시면 124페이지 의 쭉 나와 있는데 그 의 세 줄이죠. 그 세 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다음에 뭐 지적제도 기능은 별 의미 없고요. 밑에 보시면 지적의 3요소가 되어 있죠.
3요소가 이거예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이다. 이렇게. 한번 또 돌려보세요. 자, 토지. 자, 토지는 뭘까요? 토지가 뭡니까? 다 알죠? 땅. 그럼 땅은 또 뭐예요? 땅이 뭐냐? 그럼 또 토지 그러려고 그랬죠. 그럼 한 개도 안 남지 뭐. 그래서 이제 토지 그럼 이렇게 하세요. 토지. 토지는 이렇게요.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 영토에서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그게 토지예요. 이렇게. 보시고 자, 책 한번 보실래요? 책 보시면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 토지 옆에 쓰세요. 토지 옆에다가 요게 이제 지적의 대상이에요. 지적의 대상.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대상 토지는 대한민국 국토의 전부로서 이게 있잖아요. 국토의 전부.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해면 위에 있는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토지. 그래서 지적의 대상은 모든 토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보세요. 이 토지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그랬죠. 그러면 이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어 제외돼요. 하천이 포함 제외. 이거는 하천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왜냐? 좀 전에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그랬으니까. 뭔가 중요한 특징이 뭐 굳이 특징을 정하면 하나가 뭔가면 지적협상 토지에는 이제 하천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일단 토지라는 거 하나 보시고. 근데 그 토지 막 정의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외우상 아닙니다.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자, 등록 보시면 자, 등록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옆에 보면 자, 국가는 자, 공간정보법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통장 등을 조사 신청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죠. 이게 등록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 더 엄밀히 말하면 보시면 국가는 돼 있죠. 그 국가가 엄밀히 말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 지적이라는 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 등록은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이제 3번에는 지적공부. 자, 아까 우리 한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지적공부 그러면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공부. 다시.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공부. 종류가 쭉 나오죠.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와요. 이건 다시 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누가 와가지고요. 자, 지적이 뭐냐 물으면 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번 달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달 가면은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더 길게.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의 세 줄이 있죠. 그 세 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게 하세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자 이번에는 지적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 분류 파트인데 자, 제목 한번 볼게요. 1번은 발전 과정에 따라서, 두 번째가 이제 경계 표시 방법,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차원, 그 다음에 등록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중요한 거 요것도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앞으로 이제 지적법 시간에 뭐랄까요 주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용어 뜻만 알면 되는 거지 굳이 용어 뜻을 외우거나 그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를 이제 지적의 분류라 불러요. 지적의 분류. 그리고 이 분류는 다시 크게 이제 4개로 잘라요.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지적 제도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는가. 발전 과정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경계 표시 방법. 경계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가. 표시 방법.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차원에 따라서. 네 번째가 이제 등록 의무에 따라서. 이렇게 4개 잘랐어요. 또 하나 구분할게요. 이제 4개 잘라놨고요. 사실 맞춰봐야죠. 첫 번째 이제 발전 과정 나왔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세요. 지적 제도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는가 그 말이에요. 지적 제도가 발전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다시. 그러면 다시 여기를 이제 3개로 잘라요. 이렇게.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자, 지적이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써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다. 근데 문제. 그러면 등록은 누가 한다고요? 등록? 응.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문제 또 하나 보세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등록 왜 시킬까요? 왜? 요게 이제 가장 큰 이건가면 지적공부로 우리는 세금을 걷고 있어요. 그게 세지적이에요. 지적공부로 세금 걷자. 이렇게. 요게 이제 지적자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지적공부 가지고 이제 세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제 근대가 들어와요. 18세기, 19세기. 그러면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내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막 대들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세금 거들라고 지적공부를 뒀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요. 살짝 바꿔야지. 자, 지적제도 왜 만들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그게 이제 법지적 그런 거예요. 소유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새롭게 나와요. 미국에서 학설이 어떻게 지적제도라는 게 세금이나 법 하나만 추구하냐.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다목적 지적이 납니다. 다목적 지적. 오케이. 3단계.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발전 순서예요.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그래서 이제 명칭이 하세요. 명칭.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또 올리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자, 토지의 표시 그랬죠. 토지 표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예요. 그러면 문제. 자, 세지적. 지적 공부로 세금 걷자 그랬어요. 그러면 세지적 제도 하에서는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 세금 걷자? 뭐 따라서? 그렇지. 면적 따라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면적 중심입니다. 면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면적 중심. 이렇게. 그럼 또 두 번째 이제 법지적 그랬어요. 법지적.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자. 그럼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그때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다? 뭐가 정해져야 소유권 경계가 소유권이 나눠집니까? 그치. 그게 이제 경계 중심이지. 이거. 여보세요. 이렇게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여기는 갑거고 을거다. 그럼 갑과 을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제일 먼저 경계가 정해져야죠. 경계가 정해지면 경계에서 여기는 갑거 을거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계 중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계 중심. 이렇게. 다목적은 말 그대로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이게 이제 다목적 지적. 이렇게. 그래서 발전 순서 쭉 체크하세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경계 표시 방법 말 그대로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다시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도해 지적이 있고 이제 좌표 지적이 있다. 이 좌표 지적은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해요. 수치 지적.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다시 자, 경계 표시인데 경계 표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가 이제 도해 지적. 경계를 그림으로 풀어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흔히 보던 지적도 임야도 도면. 자,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그림으로 올라가 있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 도면으로서 경계가 나타났더라. 도해 지적. 근데 하나 또 떠올려 보세요. 이 도해 지적은 그림을 딱 그려놨죠. 그럼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와요.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그 말 그대로죠.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문제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도해 지적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자, 보세요. 제 토지가 이 교실만한 크기예요. 그건 교실과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가 없죠. 자, 네 토지 얼마네? 그랬더니 딱 뭐 막 꺼내요. 막 펴요 이렇게. 내 토지 이따만하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축척이란 걸 가지고 도면의 실제 거리를 토지 실제 거리를 일정 비율로 줄이겠죠. 거기다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또 올려보세요. 축척이 500분의 1이래요. 500분의 1. 무슨 뜻? 500분의 1은 또 그러려고 그러죠. 500분의 1로 줄였다. 그럼 뭐 똑같은 말인데 뭐. 이렇게 하세요. 500분의 1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지도의 1cm는 실제로 500cm예요. 몇 미터? 5미터. 그럼 500분의 1 이 말은 실제로 5미터.
5m가 지도에 얼마다? 1cm.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정밀한 지도예요. 근데 만약에 축척이 6천분의 1이래요. 6천분의 1. 그러면 6천분의 1은 무슨 뜻? 6천분의 1? 지도의 1cm는 얼마? 6,000cm. 몇 미터? 60m. 이 말이에요. 6천분의 1은요. 60m가 지도에는 1cm로 그립니다. 자, 그 문제 또 하나. 학교 운동장 120m예요. 여기를 6천분의 1로 딱 그리면 6천분의 1로 운동장 한 변은 몇 cm로 그린다? 60m가 1cm니까 120m는 2cm. 운동장을 이렇게 이렇게. 그 문제죠. 그 문제는 도해지역은 내 토지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줄일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뭔가 문제고요. 요 보세요. 도해지역은 시각적 파악은 좋아요. 근데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밀도를 이제 어떻게 올릴까? 그래서 나온 게 좌표지역입니다. 좌표지역. 자, 보세요. 갑의 토지죠? 이렇게. 그러면 갑의 토지에 경계점을 싹 찍어요. 이렇게. 경계점을 찍어서 이렇게. 여기를 측량을 다시 해요. 측량을 해서 여러분들의 좌표를 다 구합니다. 그리고 좌표 가지고 이 토지 면적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게 좌표 지적. 그러면 좌표 지적은 장점은 뭐? 장점은? 정확하겠지. 믿을 수 있겠죠. 문제점은? 측량 새로 해야죠. 비용 많이 들겠죠. 귀찮겠지. 이렇게.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고 요 도해지역 좌표지역 보시고 요 좌표 지적. 요 좌표 지적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점 좌표권 정보가 또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자 명칭 비교하세요. 도해지적, 좌표지적.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록 차원. 자, 등록을 시키는데 등록 어떻게 등록하는가? 다시 두 가지. 여기는 2차원 지적이 있고 이제 3차원 지적이 있다. 2차원, 3차원. 2차원. 이건 다른 말로 이제 평면 지적, 수평 지적. 자, 우리 보는 도면. 도면은 실제 토지 위에서 딱 본 걸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도면에는 고조차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토지를 이렇게 평평에다 만들었으니까. 이게 2차원 지적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이렇게. 그다음 이제 3차원. 3차원은 여기다가 여기 도면인데 높이를 나타내보자. 높이까지. 높이까지 표함시키는 거. 또는 지하나 공중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3차원. 이건 다시 다른 말로 이제 입체 지적 또는 공간 지역을 표현합니다. 명칭 비교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록 의무. 자, 토지 등록하는데 등록 의무가 있냐 없냐. 다시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소극, 적극. 자, 소극 말 그대로 소유자가 신청을 딱 하면 국가가 억지로 해주더라. 소극적. 적극적은 공권력으로서 국가가 강제로 등록할 수 있더라. 이게 적극적 이렇게. 명칭 비교. 또 나와서요.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지적이라는 거 이거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랬죠? 자, 또 등록은 요거는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뭔가면 이 등록은 현재 우리는 국가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요 용어 뜻을 한번 쭉 비교해 보시고 자, 하나 절대로 여기는 거는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굳이 그럴 실익은 없습니다. 용어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자, 추가해서 자, 그 126가지 그 제일 끝에 있어요. 현행 지역제도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을 한번 보고 가야죠. 자, 첫 번째 역사적 발전 과정. 자,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취한다? 그래서 자, 법지적 그래야 돼요. 법지적. 요거는 이유는 잠시 후에 나와요. 잠시 후에. 좀 뒤에 있어요. 좀 참으시고. 그래서 보시고 또 하나. 이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누가 와서 물어봐요. 자, 현재 우리나라 무슨 지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원칙은 법상은 법지적 그러세요. 법상은. 실질은 세지적. 근데 그거는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법상은 법지적이고 실질은 세지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적고 파트가 공부하기 쉬워져요. 두 번째 이제 자, 경계 표시 방법. 자, 우리나라 무슨 지적? 원칙은 도해지적. 지적도 임하도 도면이 장부니까 대표니까. 예외적으로 좌표 지적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은 도액 지적, 이해 지적, 자폐 지적 취하고 있다. 자,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여기는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는 만들어 놨어요.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의무, 소극 적극, 여기는 적극적 지적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자, 현재 이렇게 하세요. 용어 뜻이 쭉 한 번씩 보는 부분이지. 별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럴 내용은 못 됩니다. 이렇게. 명칭이 아주 명칭. 좋고. 그 옆에서 127 가시면 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자, 1번에 보시면 뭐 연형이라 되어 있는데, 뭐 연형이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정신명칭이 지금 이렇게 써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데 여기 되어 있고요. 요게요. 올 초까지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올 초까지는 여기를 이렇게 불렀어요. 올 초까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그다음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정식 명칭이었어요 원래. 올 초까지. 자 보세요. 특징. 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요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명칭. 또 하나. 자, 요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2010년까지는 법률이 3개였어요.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법 3개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2010년도 여기를 묶어버렸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 자, 또 이제 2010년. 자, 대통령이 누구? MB. 자, 보세요. 그 당시 이제 MB 시절에 가장 MB의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위대한 업적? 4대 항사업. 뭔가 한번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측량, 수로조사, 지적. 이 법률이 3개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별도로. 근데 사업하려고 보니까 절차가 복잡해요.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나온 법이에요. 한 개로 묶어놨어요. 요게 이제 그리고 사대강 열심히 욕먹고 있죠? 그래서 바뀌었어야지. 명칭을. 공간정보법 이렇게. 실제로는 똑같아요. 법률이 명칭만 바꿔놨습니다. 명칭만. 그것도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측량, 수로조사, 지적. 여기 법률이 원래 3개가 따로따로 있었죠.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 묶은 이유가 이제 그 밑에 있어요. 체크하세요. 중요합니다. 그 2번에 1번에 보시면 입법 목적 나와요. 입법 목적. 이게 뭔가 하면 법률 1조의 내용이에요. 법률 1조. 여기는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현재 여기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 요 3개는 뭔가 하면 토지를 측량하자. 이겁니다. 자, 토지 측량하는데 토지를 측량하는 법이 이렇게 크게 3가지 있었어요. 한 개로 묶었죠. 묶은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측량이나 수로조사의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렇게. 첫 번째였죠. 측량의 기준과 절차. 책에 줄 그어놓으세요.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 그럼 이제 측량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켜야지.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 관리하고. 하나 더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통해서 이제 또 이제 목적. 그 다음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럼 또 하나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해상교통의 안전. 여기 보시면 수로조사 있죠? 수로조사. 요게 요거예요. 해도를 그리자. 해상교통의 안전.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시고 5가지 또 자를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이게 하나의 수단이에요. 입법 목적이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고. 이 2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 이렇게. 이 3개가 이제 궁극적 목적. 첫 번째가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자, 주의하세요. 여기 개발 그러면 틀려요.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현재 지적공이라는 법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 토지가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요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알려주면 지적법에서 뭐 국토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관리란 표현을 표현합니다. 관리 이렇게. 또 이제 하나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요거는 지적이랑 관련은 없어요. 얘는 요거 관리지 수로조사랑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궁극적 목적이 세 가지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마지막에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이제 좀 포인트고. 근데 지적법 파트는 요거랑은 큰 관련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기억하세요. 제가 줄 읽어놓으세요. 127페이지. 입법 목적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체크하고. 그리고 다음 줄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좀 전에 여기 발전 과정. 우리나라 자,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무슨 지적? 이렇게 해서요. 누가 물어보면 법상은 법지적이라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소유권 보호한다. 실질은 세지적. 이렇게. 그래서 1조의 내용 한번 쭉 체크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좋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1조 내용은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주요 법률에 이제 주요 이념 나와요. 보시고 이제 요것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파트도 이렇게 하세요. 자, 굳이 열심히 외우실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요 이제 법률의 기본 이념. 크게 이제 5가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나야겠죠.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 자, 또 나왔네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가 아니고 자른다.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하여 주자. 지적 국정주의. 또 지적에 관한 사항 그랬죠? 여기 다른 말로 토지의 표시 그러면 돼요. 토지의 표시는 누가 정하여 준다? 국가가. 국가 아까 우리 봤죠? 국가는 원칙은 누구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묶어서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요. 지적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가 정하여 주자. 이게 이제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지적 형식주의 그래요. 형식주의. 다른 말로는 이제 지적 등록주의 이렇게. 형식주의, 등록주의.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하세요. 묶어놓을게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보세요. 자, 의뢰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의뢰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전. 요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다시요. 지적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대로 쓰고 있다. 이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지목이? 그렇죠. 아직은 전이에요. 전. 이게 그거예요. 다시 봐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이해해보세요. 예, 이 토지는 지목이 언제 대가 될까요? 대로 등록한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묶으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용어 뜻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이제 지적 공개주의 그래요. 자, 무슨 뜻? 지적 공개주의? 그렇지. 지적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개해주자. 지적 공개주의. 또 뭔가 하면 요 지적에 관한 사항들. 여기 아까 우리가 말했던 토지 표시예요.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지적 공개주의 이렇게 좋고. 그 책장을 보시면 뭐 공개주의 표현. 이제 주로 이제 뭐 공개함으로써 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일반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 이면서 되어 있고. 이게 흔히 이제 그거예요. 우리말로 뭐 지적 공부 열람이나 뭐 등본 떼는 거. 이렇게. 대표입니다. 이렇게 공개주의.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을이 보세요, 이제. 자기 토지가 지목이 전인데 대로 쓰고 있죠.
을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을은 자기 토지의 지목을 바꿔야지.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을이 자기 토지 지목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해요. 소관청에 딱 가서 소관청에서 이제 지목 변경 신청을 딱 해야 돼요. 또 이제 그리고 보세요. 을이 이제 소관청 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떼가야 돼요. 서류를. 자, 서류 떼면 이제 보세요. 소관청 얘들은 을이 가지고 온 서류를 쭉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했어요. 이상 없어요. 그럼 지목을 무조건 대로 바꿔준다? 아니면 몰래 나가서 확인 한 번 더 하고 이상 없어 바꿔준다. 그래서 아직 보세요. 그래서 소관청은 을이 가지고 온 서류 심사를 했고 몰래 나가서 또 확인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요. 실질적 심사주의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줬고 실질적 심사주의 거기서도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 보완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예요.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서 이제 소관청은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몰래 나가서 또 확인하더라. 두 개 묶어서 이제 이렇게.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직권 이제 등록주의입니다. 이렇게. 요 말은 여기 있죠. 그래서 적격지죠. 요거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죠.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뭔가 이제 등록은 국가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요.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쭉 보시고 다섯 개 이게 묶어서 이렇게 해요.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5대 이념. 그래서 좀 순서 그대로 체크하세요. 이렇게. 또 이제 자, 이거 딱 보니까 또 그러죠. 외워야지. 앞 글자 떠서 지지지 실직. 한 개도 안 남아요. 여기는 이제 굳이 외우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국형공 이렇게. 실직 이렇게. 그래서 국형공 실직 다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지적의 5대 1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도 그냥 용어 뜻 알고 있는 파트지 열심히 외우거나 뭐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책 읽을 때 단어가 딱 뜨면 아 무슨 뜻이구나 알면 되는 거지 굳이 외우실 실익은 없어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총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그 다음입니다. 자, 128 3절에 이제 용어의 정의. 자, 요거는 별표. 그래서 뭔가 하면 이번 달에는 적어도 용어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이 지적법상 용어가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좀 들어본 용어들도 있고 생소한 용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가장 이제 뭐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이제 자, 첫 번째 지적 공부라고 되어 있죠. 체크할게요. 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네 개를 묶으세요. 묶어놓고 이 네 개가 이제 앞으로 우리 흔히 이렇게 할게요. 대장이라 부를 거예요. 대장. 대장 종류는 네 가지. 자, 뭐가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개가 이제 묶어서 대장.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지적도, 임야도. 자, 두 개 묶어서 여기는 도면. 도면 종류 두 가지예요. 지적도와 임야도.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주의하세요. 얘는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된 장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그다음 자, 등 지적 지정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와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로 속 체크하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포함. 자, 줄 보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이걸 이렇게 불러요. 전산 지적 공부다. 이렇게. 전산 지적 공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현재 지적 공부 파트는 이제 종류함 쭉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종류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세부적으로도 나온 게 이제 최근에 추가된 용어 정의들입니다. 첫 번째가 연속 지적도라 돼 있어요.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자, 보시고 자, 일단 줄만 볼게요. 자, 연속 지적도란 자,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줄 보세요. 측량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 등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자, 그럼 또 체크하세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되세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측량에 못 써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쓰이는 장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뜻은 알아놓으세요. 자, 한 번 또 하나 또 물어봐야죠. 퀴즈. 자, 퀴즈. 자, 상계동. 상계동은 요런 지적도가 몇 장쯤 있을까요? 상계동의 지적도. 몇 장?
일반적으로요 50장쯤 있어요. 50장. 봐요. 지금 상계동이 지적도인데 이게 50장이 넘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지 근데 지적도 옛날 지적도는 종이로 만들어 놨겠죠. 그 종이로 된 도면을 컴퓨터로 옮겨 놓은 거. 그게 이제 뭐랄까요? 다시요. 지적도 요거를 종이로 된 거를 단순하게 컴퓨터로 옮겨 놨어요. 전산으로. 그래서 근데 지적층을 새로 안 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도를 쭉 이어놓은 거. 그게 연속 지적도예요. 요거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칭, 용어 한번 보시고 그 뜻을 세부적으로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뭔가 이제 간단하게 전산화된 지적도를 쭉 이어놓은 거. 이게 이제 연속 지적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명칭에서 뭔가 느낌이 딱 오죠? 부동산 종합 공부다. 자, 옆에 이제 체크할게요.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요게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 또 이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이게 공시지가. 공시지가. 자,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제한 것을 말한다. 그럼 지금 말한 장부가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 두 번째가 건축물 대장. 세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 하나가 개별 공시지가. 지금 말한 서류들을 한 개로 묶어놓은 거.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작년 1월 달부터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장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칭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명칭.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하세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지적소관청. 얘는 별표.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그 다음 줄 끝에 다음 줄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다시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뭔가 하면 자, 또 하나 기억하세요. 처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했죠, 여기서. 자, 지적이라는 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 등록은 누가 했어요?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했구나. 그래서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적소관청에 위임시켜놨어요. 뭐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근데 얘들은 이제 국장의 명을 받아서 그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지적소관청 체크하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너도 이제 할 말은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굳이 하나를 추가시키면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서울입니다. 그럼 서울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서울시장이에요? 노원구청장이에요? 여기는 노원구청장이겠지.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시안에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제일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뭐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보지 마세요. 근데 원칙만.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지적소관청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만. 그 다음 이제 3번에 이제 자, 토지의 표시. 자, 체크할게요. 자,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등을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예, 우리 흔히 주로 쓰는 표현. 자,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또 하나 등록한 것. 이렇게. 포인트가 2개예요. 그래서 보시고 자, 토지 표시 기억하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그 다음 등록한 것. 아까 했죠. 지적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대로 쓰고 있다. 지목이 뭐다? 요거는 전 그랬잖아요. 등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것도 포인트.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 용어입니다. 그 다음 또, 자, 필지. 필지도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필지는 간단하게 체크만 하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 이게 필지입니다. 등록 단위. 그 다음 이제 지번. 자, 지번이라 하면, 자, 필지마다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보시고, 근데 주의하세요. 자, 지번. 자, 지번이 뭐예요? 지번. 가끔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수업하다 질문해요. 자, 지번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그래요. 주소.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뭔가 하면 보세요. 현재 민법 차별적 보다 보면 민법에 나와요. 민법에 주소라 함은 사람의 거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는 사람의 거소. 그럼 뭔가 하면 주소는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럼 토지는 주소가 없지. 토지는 소재와 지번이 있는 거예요. 소재? 알았어요. 소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여기까지가 소재예요. 행정구역. 100번지? 100번지가 뭐다? 그럼 그게 지번이죠. 그렇게 떠올리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번. 뭐 굳이 외우지 말고 그냥 떠올려놓으세요. 지적공부에서 된 번호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6번에 자, 지번부여지역. 자, 요거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지번부여지역이라 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단위지역. 그 다음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적이다. 동리.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나온 게 요거예요. 이제. 자, 지번부여지역 나왔어요. 말 그대로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이렇게. 여기는 이제 리나 동이 있습니다. 요 리동을 다시 잘라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상계동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이제 상계 1동, 2동, 3동 이렇게 올 수 있죠.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던 지번부여적은 리동인데 상계동이에요? 아니면 1동, 2동, 3동이에요? 뭐예요? 여기는 상계동 그래야죠. 상계동. 뭔가 하면 상계동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죠. 상계동이 이제 1번지부터 쭉 나가서 첫 번째까지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상계동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쫙 다 붙여요. 1번지부터 첫 번째까지. 그러면 잘라요. 300번지까지는 1동, 600까지는 2동,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상계동 그럼 여기를 법정동 그럴 거예요. 말 그대로 법률이 정하는 동이다. 그 다음 이제 상계 1동, 2동, 3동 여기는 행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죠. 행정적 편의를 위한 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앞으로 이제 지번부여적 그러면 여기는 뭐다? 법정동 이렇게. 상계동 이렇게 떠올리세요. 여기 지번부여적입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 지번부여적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7번은 지목이라 되어 있죠. 자,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체크하세요.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또 나왔죠. 등록한 것. 이거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지목이 우리 시험에 과거에 단골 지문이었어요. 체크해야 돼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토지 지목을 정할 때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갑니다. 용도. 그 다음 이제 좌표. 이 좌표는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법상 용어 정의는 아니에요.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쭉 가서 좌표를 하면 지적 측량 기준점, 경계점 위치를 평면, 직각, 조행선, 수치라고 되어 있죠. 심오해 보이죠? 뭔가 있어요. 평면, 직각, 조행선, 수치. 이렇게. 근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뭐 필요 없다랍니다. 자, 보세요.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어릴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하죠. X축, Y축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뭐 A점이다. 이렇게. A점 좌표. X축은 여기까지고, Y축은 여기까지고. 이 말이잖아요. 자, 평면의 직각으로 종선과 행선교차점. 여기지 뭐. 1번 점은 이제 X축은 요만큼, Y축은 요만큼. 좌표예요. 근데 이 좌표는 지금 법에서는 삭제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지금 별도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자, 9번과 10번. 자, 두 개 묶으세요. 그거는 중요해요. 경계랑 경계점. 여기서 경계를 먼저 볼게요. 경계라 하면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선.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그것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계 그림은 단어가 2개 떠야 돼요. 첫 번째는 직선, 두 번째가 지적공 부위에 등록한 선. 이렇게 2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그림 한번 그릴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다. 딱 가보니까 경계가 곡선으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럼 문제 보세요. 자, 도면을 그릴 때, 지역도를 그릴 때 곡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경계를 그리기 쉽다 어렵다. 그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양 끝점을 딱 잡고 이렇게 중간에 볼록 나오는데 오목대는 찍어요. 이렇게. 여기가 경계점이에요. 다시요.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선 이렇게. 그 다음 지적공 위에 등록한 선 이렇게.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세요. 흔히 이제 지역법 시간에 경계라고 표현하면 경계는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언제나 노란 선 그려야 돼요. 왜요? 좀 전에 지적공 부위에 등록한 선 그랬으니까 이렇게. 2개예요. 첫 번째 직선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지적공 부위에 등록한 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용어장에 중요한 게 뭔가면요. 지적법상 경계는 노란 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민법 시간에 경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민법상 경계는 언제나 하얀 선이에요. 달라져요. 용어장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지적법상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렇고 그 위에 올라서 이제 경계점 가보세요. 자, 경계점. 자, 경계점이라 하면 필지를 구역한 선의 굴곡점으로서 딱 잘라세요. 굴곡점. 자, 굴곡점이 뭐다? 아마 어릴 때 뭐 초중학교 때 배웠을걸요? 굴곡점? 뭐 여기. 볼록 나오는데 오목들한테 곡선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굴곡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계점 그러면 굴곡점 이렇게 하세요. 굴곡점이다. 아래 위 볼록한데. 또 이제 굴곡점 또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종류가 2개 있죠. 지적도나 이면도에 도의 형태로 동하거나 이렇게. 또 이제 경계점, 좌평 등한 점을 가로 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떠오르세요. 자, 경계점 그러면 굴곡점이다. 종류가 2개 있더라. 도면에 올라가는 점도 있고 경계점, 좌표 올라가는 점도 있다. 이렇게 2개. 그래서 의외로 시험에서 경계점 2개를 섞어 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이제 그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렇고 그다음 이제 뭐 면적은 뭐 큰 의미 없어요. 면적. 자, 우리나라는 2차 원지역, 3차 원지역 무슨 지역이다? 2차 원지죠. 토지를 평면화시켰다. 평면 지적, 수평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면적 그러면 그거는 수평면상 넓이다. 이렇게. 그럼 12번에 토지 이동. 자, 보시고 토지 이동. 토지가 옮겼다?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동이고 그 한자를 일로 다 적어놔요. 토지에서 이자가 보시면 다를 이자예요. 토지가 다르게 변했더라. 이게 토지 이동. 그 밑에가 이제 종류인데, 자, 일단 토지동 정의. 자,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자, 토지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 변경, 말소하는 것. 포인트. 토지의 표시란 말이 포인트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 종류가 밑에 있죠? 1번에 신규 등록. 자, 외우지 마요. 신규 등록은 뭘까요?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 말 그대로지 뭐. 이제 자, 새로 이동된 토지.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었다는 거. 또 이제 또는 이제 뭐 무인도를 발견했다. 그 경우죠. 그래서 신규 등록 보세요. 자, 새로 이동된 토지. 그런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신규 등록. 그다음 이제 등록 전환. 얘는 어려워요. 체크하세요.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렇게. 잘 해봐야 돼요. 자, 보시고. 그러면 다시. 지금 등록 전환 나왔어요. 그럼 말 그대로죠, 뭐. 등록을 전환시키는 거. 이렇게. 여기 뭔가 하면, 자, 요게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내 토지가 임야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임야도를 그려요. 반드시. 내 토지가 토지장에 올라가 있어요. 반드시 지역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록 전환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미식도로 옮긴다. 이렇게. 요게 등록 전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어 정의 접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등록을 전환시키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분할. 자, 분할은 뭘까요? 토지를 잘랐다. 그거죠. 그래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도록 하는 거 이렇게요. 그럼 반대로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말 그대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축척 변경. 얘도 별표. 단골 지문. 축척 변경이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도. 그 다음 이제 경계조정도에서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옮겨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지적도. 두 번째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주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자, 지적 측량. 지적 측량도 별도로 용어 외우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적 정한 측량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고 별도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 대표가 두 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체크하세요. 지적 확정 측량 얘는 중요해요. 확정 측량. 자, 그럼 또 보세요. 하는 말 외우는 거 아니라서요.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은 자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 또 지적을 그랬죠? 다른 말로 토지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그림 한번 그릴 거예요. 직원을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보시고 요거 나오면 떠올리세요. 도시개발 사업. 무슨 사업.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사업할 때 그때 하는 게 이제 요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자, 체크 한번 보시죠. 뭐라 써 있나? 자, 지적 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적정을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해서 무슨 사업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이제 지적 제조사 측량. 자, 체크하세요. 지적 제조사 측량. 또 한번 물어봐야죠. 자, 지적 제조사 측량이에요. 그러면 자, 지적 제조사 측량. 이거는 언제 하는 측량입니까? 뭘 또 망설여요. 지적 제조할 때는 측량이지. 지적 제조사.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말도 보세요. 들어봤나 보세요. 자, 지적 제조사 사업 합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고. 요거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 말 그대로요.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사업을 다시 하자 그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지적 제조사 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가지고요. 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적 제조사 사업할 때 하는 측량이 지적 제조사 측량입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 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임야 저도 농촌 지역이에요. 만약에요. 자, 지적 사업한다 라고 통지가 오면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진짜로 실제 생활에서 우리나라가 지적 사업을 좀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나면요 각 필지 경계가 바뀔 수 있어요. 내 토지가 면적이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적 제조사 사업할 때 한 측량이 이제 지적 제조사 측량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용어 정의고요.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예요. 용어 정의 파트. 또 뭔가 하면 지적과 파트는 용어를 모르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려요. 그래서 용어를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자꾸 읽어놓으세요. 쭉 편하게 이렇게. 보셨고 나머지 토지 등록 파트 그게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